국제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살피는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중국은 실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 상륙하고 함정으로 대만을 포위한 뒤 모든 통신시설을 단절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중국의 이러한 야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 관련해 대만 방어에 관여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보고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관여되어 한다는 의사는 거의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만 방어에 관한 곳은 대부분 일본만 언급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 매체에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 공습부터 사이버 고립까지 5단계로 진행되며 이미 준비는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는 대만 포위의 시간을 단축하는 작전을 짜고 있으며 13시간으로 대만 6개 항구를 봉쇄합니다. 대만 공격을 시작하면 속전속결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오기 전에 함락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에 관해 중국은 순식간에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며 힘을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복수의 조선소에서는 중국판 이지스함을 비롯해 상륙함 등 도합 수백 척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 중인데요. 관계자들은 한국은 초보가 가치 선박에 최근 수주가 집중된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중간 사이즈 수주를 휩쓸고 있으며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인과 그가 대만 수복 의지를 보이자 더욱 함대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지나치다면서 이러한 것이 중국 해군의 질적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인데요. 미 군사연구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자원을 투입 시 약 80%의 전력을 쏟아부어야 대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세계 상위권이라는 일본 해군의 군사력보다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놓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이 상륙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점령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이 최근 해군 팽창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 있어 매우 주목해봐야 하는 장면인데요.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대만 방어 라인의 설정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간에 다시 대만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 언론 CNN 등은 대만이 침공하면 미국은 당장 주변 병력을 대만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장 괌은 미국령이니 당연히 관여되어 한국과 일본에 주둔된 병력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앞서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 지방에 자위대를 보급부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일본에서 보급부대 정도는 자위대를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관련 회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는 이에 관해 회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트윗에서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대만과 형제 국가라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자 미 국방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해군에 걷잡을 수 없는 팽창과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를 한국 측에 어떠냐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스탠포드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상황,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사실 예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한미군 활용을 언급한 적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대만전 발발 시 한국의 은근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셈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군사 분야를 보여주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최강의 육군을 꾸리고 있으며 전차부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도 대거 팔리고 있고 유럽의 나토에서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정확한 정보인데요. 최근 폴란드는 물론 루마니아조차 K2 전차 3조 원가량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대절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품으로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려고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산 쇼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 한국은 K9 자주포만 해도 한국에 1000문이 넘어가 생산품을 바로 해당국에 넘겨주기도 수월합니다. 한국 국군이 받을 물량을 양보하더라도 전혀 전선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등 각종 포탄 재고가 500만 발이 넘을 수 있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지극히 모자란데 이것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취지의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병력을 이렇게 활용하자며 한국에서 육군 병력이 파견될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TVBS에서는 황당하게도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 즉각 대만에 파견된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과 중국 군사 채널에서는 그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동원하면 꼼짝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이 주한미군까지 대만에 파견하는 경우에 한국이 별 수 있겠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대만전이 발발하면 주변 동북아 동맹국이 중국을 막으러 온다는 흐름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에서도 싱크탱크 연구소와 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언론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지 다른 누구를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는데 대만을 지키러 동원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데 왜 대만에 동원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자주 국방에 힘써왔으며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 역량과 같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답안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그는 과거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사꾼이자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대만과의 의리나 지정학적 가치보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정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TSMC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TSMC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해외 공장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6년이면 TSMC의 주요 생산 공장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은 대만의 국가 소멸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만은 망해도 좋으니 TSMC만 지키자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대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만 독립과 친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데요.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킬 힘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내뱉는 발언들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라이 총통 본인의 총통 임기 동안 대만의 자유민주헌정 체제를 굳건히 하고 대만에 침투한 중국 세력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재 대만이 가진 유일한 카드는 TSMC뿐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요. 대만의 주미대사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도와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만 예산회계 통계국이 밝힌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8% 증가한 수치지만 대만이 강조했던 스스로 돕는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작태였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며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미국의 공군력이 막강하더라도 미 본토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서 중국 해군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망연자실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잉과 계약한 하푼 블록2 미사일 400기가 2029년 3월에 생산 완료된다는 건데요. 2029년이면 지금보다 6년이나 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늦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 군 관련 각종 채널에서는 그 사이에 전쟁이 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투자로는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유럽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자국의 경제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한 데 반해 올해 최대 무역 수지 흑자를 낸 대만의 씀씀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전쟁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나 카타르조차도 대만보다 많은 예산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서방이 대만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양안 전쟁 발발 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것인데 대만은 자신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군사적 대비책조차도 미비한 상태인데요.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봉쇄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만이 내놓은 대비책이란 것이 미국과의 협동작전만 강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 손만 빌려 해결하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의욕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만이라도 방위산업에 써야 했고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강국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큰 장점과 함께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어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를 시작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방위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인데요. 더구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지역 안보 및 국제정치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 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이 한국군의 참전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쟁의 희생양이 될 우리 군인들을 참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을 위해 물자 정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 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로 인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기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어느 정도나 되냐며 무기 창고를 걸어 잠궈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은 많은 책임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이기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